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호중 씨 교통사고 영상 잠시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네, 지난 9일 밤이었습니다. 서울 신사동인데요. SUV 차량이 지금 보신 것처럼 반대 차선의 택시를 들이받더니 바로 달아났습니다. SUV 차량, 지금 김호중 씨가 타고 있는 차량인데 저렇게 반대 차선 중앙선을 아예 넘어서 택시를 들이받고 바로 도주해버렸습니다. 교수님, 지금 얼핏 화면으로만 봐도 이게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거든요. 김호중 씨가 저 당시에 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글쎄요, 저게 이제 사실은 이 중앙선 너머에서 차량들이 지금 아마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자관 저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히는 순간 차들이 두 개가 이렇게 붕 떠버렸지 않습니까? 예. 충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이제 예.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간단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밤 11시 40분 정도였는데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악셀레터를 더 밟아서 이렇게 도주를 했단 말이죠.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데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기에서 그 이후에 매니저가 나중에 경찰에 출두해서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 차가 소유주가 바로 김호중 씨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상하다. 저 상황과 연관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운전자 바꿔치기의 수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왜 어떤 이유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느냐 하면은 사실은 만약에 저기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예.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예.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이제 그 이후에 공인으로서 사고에 대한 대처가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은 매니저가 처음에 이제 경찰에 간 거고 같은 옷을 입고 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김호중 씨는 자기가 운전했다는 거는 인정을 한 상태인 거고 매니저가 같은 옷을 입고 경찰에 간 거는 그럼 누가 지시를 했거나 누가 계획을 짠 건가요? 글쎄요, 그 매니저가 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옷을 그렇게 받고 이제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가는 이유는 그 상대 중앙선 너머에 있던 택시 운전 기사가 그 부딪히는 순간에 누가 운전을 했는가를 갖다가 봤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호중 씨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이제 간 것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누가 그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왜 자발적으로 갔느냐, 아니면 뭔가 어떤 모종의 모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 처음에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 김호중 씨가 녹취록에 내가 운전을 했는데 좀 대신 가달라라고 하는 그런 녹취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뭐 그 녹취록을 갖고 녹취록 있다는 갖고 보도가 있다. 있죠. 보도가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또 보도는 그 목소리가 뭐 김호중 씨가 맞다 틀리다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아직 확실하지가 네, 않군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분명히 나타난 것은 그 대표가 자기가 지시를 했다. 소속사 대표. 예, 소속사 대표가 그 김호중 씨의 그 매니저에게 그렇게 자기가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바꿔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의문을 지금 예. 이제 낳고 있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옷을 계획적으로 입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런 경우가 좀 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흔하진 않습니까? 운전자 예. 바꿔치기는 할 수는 있는데 예.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운전을 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자리 현장을 이탈했잖아요. 이탈하고 난 이후에 옷을 또 그 사람 걸 입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 그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은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김호중 씨가 정말 매니저한테 대신 가달라고 한 건지 네. 소속사 대표가 계획을 짠 건지 저희는 알 길이 없는데 누가 그 계획을 짰느냐에 따라서 뭐 처벌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사고 직후에
바로 이제 어떤 매니저가 차를 갖다가 몰고 경기도 구리에 있는 그 한 모텔에 이 김 씨하고 전부 다 일행이 갔어요. 예. 가서 이제 그러면 그것도 좀 약간 뭔가 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예. 그 동안에 이제 김 씨하고 옷을 바꿔 입은 또 다른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쪽 그 강남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자다 이렇게 이제 자수를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러면 지금 뭐 나오는 그런 주장만으로는 저희가 퍼즐을 다 맞출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나 뭐 김호중 씨나 여러 사람의 의중이 반영된 계획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이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콘서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사고가 나고 난 이후에 보도되기 전에 11일 뭐 12일 그 어간에 예. 공연을 했어요. 예. 공연을 한 상태고 지금 뭐 또 들려오기로는 한 번 뭐 공연하는데 뭐 이 몸값이 몇 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소속사하고 그런 어떤 금전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예. 이해 득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추정이긴 합니다만 김 씨가 만약에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밝혀지고 한다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계획에 상당히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 이런 어떤 그 뭔가의 바꿔치기라든가 이 바꿔치기는 이제 팩트니까요. 예.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김호중 씨가 과연 음주운전을 했는가 이 여부인데 17시간 사고 나고 지나서 경찰 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음주 조사하면은 술이 다 깼을 시간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래 이제 소속사에서 얘기를 할 때는 예. 우리가 그 다음 날 오전에 가서 음.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그 실상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경찰이 그 여러 가지 뭐 수차례 문자 메시지라든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출두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실상은 오후 4시 반에 이제 출두를 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 발생되고 17시간이 경과한 그 예. 상황에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그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뭔가 시간을 갖다 끌어서 그래서 좀 자기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안 나올 때까지를 좀 기다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 최초 이 소속사에서도 발표할 때 오전에 자기는 갔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밝혀졌습니다. 교수님, 근데 17시간 정도 지나면 보통 음주를 할 경우 뭐 피검사나 소변 검사를 해도 안 나오나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마셨느냐 어느 정도 중요한 마셨느냐.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술을 마셨다면 17시간 전에 예. 측정을 했다면 뭔가 나올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러면 한 17시간 정도 경과하고 난 이후에 해봤을 때는 안 나왔다.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마셨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음주 측정 시점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경찰도 김호중 씨 사고 전에 이제 동선도 좀 추적을 한 것 같은데 네. 사고 내기 전에 유흥주점을 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제가 이제 어디 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전에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 어디 있었느냐. 예. 불행하게도 예. 술집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술집에 있었는데 그 술집에 있긴 했지만 김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술을 안 마셨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쪽에 있는 CCTV라든지 예. 또는 그 술집에서 옆에 서빙을 했었던 사람들의 어떤 그 목격자들의 예. 어떤 진술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하면 예. 명확하게 좀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차를 만약에 이제 김호중 씨가 몬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안에 이제 블랙박스 예.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 금방 나올 수가 예.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좀 없다는 얘기가 들리죠. 메모리 지금 카드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예. 메모리 카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예.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을 지금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유흥주점에 내부 CCTV도 없고 뭐 서빙하는 분들, 종사자분들이 뭐 그런 증언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음주 여부를 지금은 뭐 알아볼 수 없는 방법이 아예 없어진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좀 가능성이 낮아지는데 지금 본인들이 메모리 카드를 거기 끼워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있지만 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저항들이 예. 뭔가 조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자체가 상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만 나온다면 예. 거기에 어떤 손상을 가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문제가 한순간에 어떤 것들을 풀릴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 안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목소리라든가 예. 그 어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부딪히는 순간에 있어서 예. 탕 부딪혔을 때 뭐라고 이제 그 반응하는 목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고려한다면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근데 지금 뭐 경찰에 강제 수사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워낙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부피의 그런 메모리 카드를 강제 수사 들어간다고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난관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뭐 강제 수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훼손을 한다든지 또 어디에 버려버린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교수님 음주 운전 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제 수사가 크게 진척을 내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메모리 카드도 또 안 나오고. 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좀 종결될 거라고 보세요? 음주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이 사건을 내고 난 이후에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팩트고 예. 처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매니저가 자기가 운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운전자가 바로 거기서 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않고 뺑소니를 한 거죠. 그것은 예. 뭐 이렇게 본인이 아무리 뭐 메모리 카드를 아. 없앤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단 거라고 뭐 봅니다. 뺑소니 혐의는 피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다. 네, 네. 그런 경우는 처벌 수위가 보통은 어떻게 되나요? 뭐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게 이제 예. 그 중앙선 침범을 했잖아요. 예. 중앙선 침범하고 뺑소니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그 처벌도 그렇게 약한 것은 아닙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 측 입장이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뭐 뺑소니 혐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보통 이제 공인들의 처신과 관련해서는 뭐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그게 돈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소속사에서는 처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이 그 가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들 소속사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어떤 또 배경이 있냐면 이 김 씨의 어떤 팬들에 의해서 그 팬덤 그룹이 있나 봐요. 예. 거기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 뭐 그래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짓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집에서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어떤 짓을 해도 다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공연을 갖다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태를 보게 된다면 공연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인데 장기적으로는 자기에게 불리할 것인지 뭐 그것은 이제 그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죠. 사실 공연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법적으로 공연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뭐 어떤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예. 그건 그쪽의 판단에 따라서 뭔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월드유닛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워낙에 굵직굵직하고 큰 공연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에 소속사가 뭐 곤혹스러운 입장을 이해가 갑니다. 김호중 씨 상당히 좀 보호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사고 순간에 좀 공황장애 그런 증상이 있어서 좀 판단력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참작이 됩니까? 글쎄요, 그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지금 공황장애다 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글쎄요, 어떤 그 본인의 행동을 좀 합리화시키기 위한 어떤 변명 또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끝으로요, 교수님. 지금 뭐 앞서 김세론 씨 사고도 있었고 연예계에서 교통사고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날 수는 있는데 이제 추후 대응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공인이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 후폭풍을 생각해서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또 처신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걸까요? 지금 이제 그 여러 연예인들이 문제가 된 것은 그냥 접촉 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 다 음주운전인데요. 뭐 허공이라고 하는 가수, 김정훈이라는 가수, 배성우라고 하는 배우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뭔가
음주 측정을 거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전부 다 술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접촉사고 날 수 있는 거는 그건 누구라도 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뭐 어떤 배우들은 뭐 한 2, 3년 정도 자숙하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또 뭐 바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어떤 그 도덕관념이라든가 또는 그 팬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김호중 씨도 워낙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가수인데요. 이번 뭐 사건이 지금은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사랑에 좀 보답하는 그런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